타이로드 엔드를 이렇게 교정을 한 거는 롤센터, 이거를 이제 롤센터 교정 키트에 맞춰가지고 길이를 같이 내린 걸로 보여요. 아마 롤센터의 작용점을 고려해가지고 요걸 같이 이제 타이로드 엔드를 내린 세팅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타이로드 엔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그 범프 스티어, 다시 말하면 그 바퀴 상하 운동에 따른 그 토각의 변화, 뭐 여기에 영향을 더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롤센터를 맞추는데 얼마나 이게 기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요걸 감안해서 세팅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롤센터 보정 킷이 지금 이 K5 이 터보 현재 세팅에서는 그다지 그 효용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 롤센터 보정 킷과 그 타이로드 엔드 뭐 이렇게 각 부분들의 어떤 세팅들, 거기에다 이제 스테빌라이저라든지 뭐 링크 뭐 이런 것들도 다 계산을 해서 물론 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K5의 터보 지금 현재 이 세팅에서의 거동에 아주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뭐 그 롤센터 보정 킷이 문제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팅이 맞지 않는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요인이 작용을 하겠습니다만, 도움이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지금 두 번째 시도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차를 파악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한 바퀴 돌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세 번째는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진단을 해서 전륜의 롤 강성을 어느 정도 허용한 상태에서 ECU를 순정으로 바꾸고 다시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코너 돌아가고요.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은 계속 맞는데, 훨씬 차가 다르죠, 밀리는 현상, 그러니까 언더스티어로 차가 밀리면서 휠스핀을 나는 현상은 이제 없어졌어요. 예, 지금도 훨씬 진입 속도 빠르고요. 예, 확실히 언더가 살짝 치네요. 연속을 밟을 때 살짝 돌기도 하네요. 이제 어느 정도 전후 밸런스가 아까에 비해서 확연하게 잘 맞아 있기 때문에 지금도요, 그 언더 성향이 계속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게 밀리는 현상, 튀어나가는 현상, 그러니까 언더가 심해서 코너로 밀리는 현상, 바깥으로 이런 현상들은 거의 줄었습니다. 아직은 언더가 심해요. 방금은 이제 그 언더로 좀 코너 바깥으로 밀려 나갔는데요. 이게 이런 기본적인 이 차량의 언더 세팅을 뭐 벗어날 수는 없지만, 처음 상태보다는 상당히 밸런스가 그래도 나아졌어요. 훨씬 탈주 속도가 빨라요. 앞에 브레이크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보다. 앞바퀴에서 ABS가 먼저 들어오네요. 그러죠. 확실히 언더스티어가 줄었어요. 살짝 타이어가 끌리는 현상은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그게 아까의 그 전륜 롤 강성이 강했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게 체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너를 돌아 나가면서 가속 페달을 놨을 때 다시 밀렸다가 말려드는 현상도 많이 줄었고요. 뒤쪽에서도 살짝 지금 소리가 나는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봐, 지금 언더잖아요. 그러니까 스테비를 빼고 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순정으로 바꾸고 나면 저는 롤 강성이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앞에 F80 M3가 있는데요. 네. 양보를 해주네요. 네. K5가 지금 M3를 제 앞섰습니다. 물론 뭐 이게 네, 양보를 해주신 거겠죠. 네, 양보해준 거죠, 저거는. 근데 사실 뭐 고성능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서킷 운전을 통해서 운전의 기본을 좀 배우게 되면 차의 그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킬을 통해서 또 재미있게 모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차 스펙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스킬도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우리가 좀 기본부터 좀 배우는 어떤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투자죠. 예, 자동차 튜닝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운전 스킬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또 비가 오네요. 네. 예. 순도 내리는 거는 뭐 크게 영향은 없어요. 네네. 하늘을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내릴 것 같기는 한데 네. 예, 그 전에 한번 또 우리가 밸런스 땅이 젖기 전에 수중전 하기 전에 한번 충분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예. 확실히 아까의 그 언더하고는 성향이 많이 달라요. 네. 예. 지금 그리고 또 그 조향하시는 걸 보면은 한결 편안해지셔서 네. 코너 진입하실 때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서킷 운전하고 일반 도로 운전하고 뭐 다르지 않냐, 뭐 세팅을 같이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근본적으로 자동차의 거동은 서킷이나 일반 도로나 같습니다. 원리는 같습니다. 예. 좀 더 하드하게 자동차의 그 한계점까지 이끌어나는 게 서킷이긴 합니다만, 서킷은 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몰아붙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 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서킷이나 그 공도나 차의 동작을 요리하는 거는 원리는 같아요. 네, 일반 도로에서도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연속적인 동작이라든지 하드한 어떤 거동이 안 나오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차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동을 해줄 것인지 또 제어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이 정말 운전자에게는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후 밸런스를 맞춰서 이 차의 거동, 네. 안정성 있는 어떤 동선과 코너리퍼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 안전운전에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지금 이 K5도 나름 튜닝이 잘 돼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만 전륜의 롤 강성을 약간 덜어내니까 네. 밸런스가 훨씬 좋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예, 튜닝을 하실 때에는 그 출력, 그 다음에 롤 강성을 없애는 부분, 이런 어떤 단순한 측면만 보시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전후 롤 강성 대비 또 출력을 또 어느 정도 조정을 할 것인지, 지금 순정 ECU로 바꾸면서 출력을 좀 내리니까 서킷에서는 훨씬 더 명확하고 선명한 그 거동을 보여주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언더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예. 언더스티어를 당하게 되면 그 속설 중에 뭐 악셀을 확 밟고 핸들을 확 확 돌리고 돌려라. 네. 그러면 저 아주 뭐 장례식장 예약할 수도 시원하게 있어요. 처박힙니다. 네. 아주 뭐 차를 전선 처리라는 귀중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숙련된 드라이버는 언더스티어를 가속 페달로 이제 조정을 많이 하십니다만, 그래서 스티어링이라고 악셀을 뗐을 때 네. 차가 코너 안쪽으로 살짝 라인 교정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게 다루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차를 운전함에 따라서 약간의 오버스티어, 뒷바퀴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네. 뒷바퀴가 앞바퀴를 살짝 조향을 도와주는 조향을 거죠. 하면서 네. 머리를 돌려주는 거. 그렇죠. 네, 그 오버스티어를 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왕이면 이제 M6, M3 다 한번 아, 근데 넘어가 지금 보시죠. 온도가 좀 높아서 자, M6는 양보를 양보를 해주셨고요. 해주셨고요. 앞에 보이는 게 292 M3죠? 네. 네, 292 M3도 한번 앞서 보시죠. 물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을 테고 양보도 해주시는 거겠지만, 아무리 운전자 스킬이 뛰어났어도 예전 같았으면은 2리터 국산 중형 세단이 M3를 앞선다? 네,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운전자가 어떻게 또 차를 조향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만큼 국산차의 성능이 그만큼 올라와 있습니다. 재미있게 타실 수 있어요.
아, 좀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시는 모양입니다. 네. K5에 어떻게 따이냐 지금 예, 라인을 안 열어주시네요. 그렇다고요 아웃코너로 한번 예 과감하게 예 영상 편집을 해드릴까요? 지금 이 언더라서 네. 탈출구를 향해서 차를 돌려놓고 네. 가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언더라서 지금 그러고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라인 밖으로 밀려서 끝에 가서 이제 보정을 해야 되는 뭐 그, 예, 사실 이런 동작들이 사실은 이제 그 서킷에서는 랩타임을 잡아먹는 요소죠. 그리고 실제 공도에서도 조향에 따른 어떤 거동 불안전으로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불안 요소가 됩니다. 자, 온도가 126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조금 낮추겠습니다. 예, 조금 풀링 하시고요. 예. 확실히 근데 얘가 쿨러가 있어서 네. 저 템포를 조금만 낮추면 금방 네. 내려가요. 네. 아, 지금 롤 밸런스를 맞추니까 밸런스가 확실히 좋아지면서 차가 좀 더 재밌어지고 또 출력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성으로 좀 더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아직은 언더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순정 스테빌라이저로 바꾸어서 전류 쪽을 좀 더 다듬으면 차 거동이 훨씬 더 이뻐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고를 놔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롤센터 보정 킷을 제거하는 게 좀 더 거동 측면에서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예. 자, 우리가 그래서 튜닝을 하실 때 흔히 이제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무조건 쇼크쇼버 스프링 강하게 가져가고 스테빌라이저 강하게 걸고 이러면은 롤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퍼포먼스 측면에서 코너링 포스가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전혀 있는데 아닙니다. 예. 이게 사실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수치로 맞춰놨다고 할지라도 실제 그 움직이는 동쪽 무게 배분과 하중 이동은 네. 수치에서 보여지는 거랑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서킷에서 차를 돌려보고 거동을 확인해 본 다음에 계속 보정하면서 밸런스를 찾아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 이 보정도 밸런스를 제대로 찾았다고 할 수 있는 보정은 아니에요. 네. 몇 번의 수정을 더 거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잡아나가다 보면 이 차의 최적한 그 전후 밸런스가 찾아지게 되고 또 그 밸런스에 익숙하게 되면 최적의 어떤 운동 성능이 발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를 나는 어느 방향으로 튜닝하고 하겠다는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차주분께서 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또 뭐 튜닝 부품 선택도 상당히 이제 기본기에 맞춰서 깔끔하게 하셨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가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만으로도 밸런스가 살아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이 묻지마 튜닝을 하게 되면은 참 답이 없어요. 답 없죠. 예. 전륜, 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됩니다만 요 상태에서 전륜의 스테빌라이저를 순정으로 바꾸고 롤센터 보정 킷만 딱 제거를 하면 약한 언더 상태에서 차를 제어하면서 안정적으로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저희 고모님께서는 약간 그 오전까지는 고생을 하시다가 네. 지금은 되게 편안해 보이시죠? 되게 지금 네. 살짝 이렇게 연석도 밟으시는 예. 거고요. 지금 코너를 더 깊이 파고드는 네. 게 그 돌아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선이 분명해지니까 제어가 되죠. 예, 얘가 바깥으로 이제 많이 그 튀어나가지 않겠다라는 확신 때문에 지금 연속을 더 과감하게 밟고 가는 거예요. 근데 탈출 가속도 확실히 빨라졌고, 예, 지금 요 코너에서 이게 언더가 좀 명확하게 나는데, 네. 이게 예, 안 그래도 언더인데 내리막이니까 예. 내리막이니까 앞에 하중이 더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더가 더 커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코너 외에는 밀리는 현상을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되게끔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상당히 그 거동이 좋아졌어요. 아까는 거의 모든 코너를 밀리거나 휠스핀을 내거나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리막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리막 길이
언더스테이 차인 차들은 내리막에서 헤어핀을 만났는데 핸들을 돌렸는데 차가 안 돌아가요. 그 언더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리막은 특히나 더 확실히 감속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뭐 저희가 자꾸 이제 롤을 허용하는 게 밸런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야 그게 말이 되냐? 롤 강성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좋고 서킷에서 그럼 스포츠카들은 왜 롤 강성을 높게 가져가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게 배분이 전후 50대 50으로 미드십 구조인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또 밸런스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서스펜션의 그 전후 밸런스가 잘 맞아 있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서킷을 공략할 때는 롤 강성을 높게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강하게 가져가는 게 맞는데 그게 지금, 이제 네. 앞뒤가 밸런스가 맞으면서 강한 거지. 그렇죠. 한쪽이 지나치게 센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어느 한쪽이 강하거나 또 그런 어떤 그 밸런스 상관없이 강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게 배분, 전후 마찰 계수, 뭐 하중 이동에 대한 어떤 그런 계수기들이 다 맞았을 때 네. 같이 강하게 갔을 때 효과를 보는 거고 지금 이 전륜 구동차 같은 경우에는 전륜 쪽에 6대 4로 네. 지금 무게 배분이 돼 있고요. 또 그 네. 무게 배분의 동쪽 무게 배분 역시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단 말이죠. 네, 네, 무거운 네. 게 앞쪽으로 네. 많이 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륜을 강하게 가져가고 후륜을 좀 더 그 롤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하중 이동에 따른 슬립 앵글 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언더 성향이 제어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게 돼요. 네. 이럴 경우에는 전륜, 후륜의 롤 강성을 맞춰주고 롤을 허용하는 쪽이 밸런스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스펜션의 세팅은 그 차의 어떤 무게 중심, 동적 무게 중심, 그리고 하중 이동에 따른 어떤 무게 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K5 같은 경우에는 롤을 강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롤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서 전륜 쪽에 롤 강성을 약간 약화시키는 게 지금 세팅에서는 더 맞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네. 어떤 차든지 서스펜션 세팅, 튜닝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 차의 움직임과 그 차의 세팅 상태, 거동, 출력 여기에 맞춰서 롤 강성을 많이 가져갈 것인지 적게 가져갈 것인지 롤을 허용할 것인지 많이 허용할 것인지 요거를 여러 가지 어떤 그 차의 동작을 보고 보정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롤 강성을 스프링하고 스테빌라이저로 보통 이야기 하는데 네. 스프링하고 스테빌라이저를 굉장히 강하게 하면 그 랜덤한 요소가 또 생겨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싱이라는 것도 있고 네. 마운트의 고무도 있고 네. 그런데 그 고무가 단단함을 넘어설 정도로 네. 스테빌라이저하고 스프링이 강해버리면 네. 단단하게 받쳐가다가 노면의 요추를 살짝 지나고 할 때 그 네. 부싱이 어떻게 틀어질지 몰라서 그렇죠. 차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스테빌라이저를 어느 정도 강하게 서스를 어느 정도 강하게 한 이후에는 네. 더 강하게 하려면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네. 그러니까 뭐 그 필로볼로 바꾼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걸 한 다음에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강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필로볼을 추천하죠. 사용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순정 댐퍼에서도 큰 무리가 없다. 네네. 뭐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뭐 현역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볼 가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필로볼 예. 같은 경우는 우리 데일리카 같은 경우에 네. 그 비 오는 길도 지나고 눈길도 가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서스에 이제 튀길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필로볼 그 사이에 모래 같은 게 살짝 들어가기도 하고 네네네. 그러면 그게 작동을 하면서 기스가 나요. 네. 그 그리스를 계속 넣어준다든지 네. 뭐 그런 메인티넌스를 조금 아무래도 손이 더 가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냥 편안하게 좀 잊어버리고 타겠다 그러면 내가 허용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부싱을 이제 필로볼로 바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 교변 하중을 받아들이는 다른 주변 부위의 필요도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장 강도가 저하되는 경련 변화의 속도가 순정에 비해서는 훨씬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필로볼, 정확히는 그 스페리컬 플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필로볼 대신에 이제 우레탄 부싱으로 또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로볼보다 버티는 힘은 좀 덜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 하체 부품들의 무리를 조금이나마 덜 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세팅을 하느냐는 이제 세팅하시는 분들의 결정이고 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단정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흔히 또 차를 조금 이제 아시게 되면은 차체 중심하고 이제 롤센터를 맞춰야 된다 뭐 거기까지는 이제 알고 계시는데 요 롤센터라는 것은 서스펜션 지오메트리상으로 계산되는 보이지 않는 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차고를 몇 cm 낮췄으니까 그 롤센터 보정 킷을 통해서 그것도 몇 cm 낮추면 낮춰질 것이다 라는 단순 계산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무조건 롤센터 보정 킷을 몇 cm 차고에 맞춰서 낮춘다고 해서 네. 같이 이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그 타이로드 핸드 그 튜닝한 거 설명을 하면서 단순히 그냥 뭐 에코먼 스티어링, 뭐 MPPS 담요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게 이제 롤센터 보정 킷하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라서 롤센터를 맞추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이제 하지 않았던 건데 아마 그 롤센터 보정 킷을 튜닝하신 분들이 그 롤센터의 보정 킷으로 로우암의 높이를 낮추고 타이로드 핸드 뭐 그것까지 같이 맞춰서 낮추는데 이 전륜 쪽에만 보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롤센터는 그 전륜 후리 서스펜스를 구조하고 롤 강성, 차체 사이즈, 공차 중량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계산이 되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의 암의 높이를 낮추고 타이로드 핸드를 거기에 수평으로 맞추고 뭐 형상을 바꾸고 암의 각도를 조금 트는 정도 요 정도의 보정을 가지고 롤센터가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롤센터 보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고 또 몇 가지를 조정한다고 해서 딱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고를 낮추거나 그에 따른 롤센터를 조정하는 데는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